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금요일 날 3.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중순부터 계속 약세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선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 반등 이후에 나오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지 않을 부분이 발생을 해야, 그쵸? 뭐 장기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게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락하는 부분이 더 나올 수는 없다. 그쵸? 요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쁜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코프로 BM의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싸다고 얘기해서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있죠. 그리고 성장주들은 모두 비쌉니다. 테슬라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비쌉니다. 비싼 주식이에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요. 그쵸? 그 비싸다는 기준치를 뭐 PER 몇 배냐 이런 걸로 두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PER은 몇 배입니까? 지금 보세요. 시가총액이 28조 8천억. 그쵸? 대략 한 30조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볼게요. 자, 3,800억이 나온 게 2022년, 23년도 예상치가 3,200억.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건 리튬 가격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리튬 가격은 안정되고 올라가고 안정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가도 가운데 뭐 한 60불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하락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상승했을 때는 경기가 좋은 부분, 그쵸? 수요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겁니다. 유가는 지금 리튬보다 사용처가 훨씬 더 많죠. 앞으로 리튬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유가는 계속해서 경기의 핵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산유국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많잖아요. 이번에 뭐 중동 불안이나 뭐 러시아의 전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생기고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가는 급락하는 경우도 생겨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유가는 원래부터 투기 자산입니다. 근데 어차피 평균치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사이를 계속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요건 일시적인 내용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그쵸? 대응할 필요는 없다.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리튬 가격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은 7%에 수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리튬 가격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 주가도 그에 비해서 충분히 하락을 했습니다. 58만 원의 가격에서 그쵸 쭉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20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자, 그렇다 보니까 조정은 끝난 거예요. 단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그쵸 고가에서 물려 있는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있는 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내용은요. 요겁니다. 공매도 포지션. 자, 공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시장 조성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하는데 얘네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 이 모멘텀을 이길 수 없어요. 수급으로 그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잡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바꿀 수 있죠. 한번 이렇게 팍 해가지고 막 수급 넣고 막 해가지고 막 급등시키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종목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우쳐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하방 쪽으로 그쵸 저평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맞죠. 근데 평가 자체는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비싸게 거래가 돼요. 3천억 이익 보는 회사가 지금 30조라는 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0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30조를 연평균으로 벌었을 때 그냥 지금 보면 그냥 PER 100배예요. 그쵸? PER 100배니까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 원래 올라가는 주식은 다 비싼 그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30배 이상 그쵸? 이 그 경기 좋을 때는 한 40배, 50배까지도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애플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한 10년, 20년째 시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은 어떻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어때요? 엔비디아 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비싸요. 근데 주식은 계속 올라요. 이렇게 주식은 어쩔 수 없이 비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단순하게 그렇죠. 나와야 되는 매물 소화 과정에서 있는 조정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 공매도들 얘네들은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어차피 풀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얘네는 어쩔 수 없이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거나 돈을 더 넣거나 해야 되는데 공매도는 그렇죠. 내렸을 때 수익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한정입니다. 어느 순간 딱 돼서 이 임계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아니 테슬라 한번 보세요. 테슬라에 10년 동안 공매도 치다 파산한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거기 10조 날려 10조. 그쵸? 10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가 해산했어요. 그 사람이 한 40년, 50년 정도 그쵸? 운영을 해온 펀드가 아예 그냥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무섭다.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은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때가 되면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당락일이 오고요. 배당락일이 딱 지나가면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화요일이 마지막이에요. 화요일 날이 마지막이고 수요일 날부터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수급적인 상황도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물량을 먹어가면서 가는 게 점진적인 상승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보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매도를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나 나갑니다. 여기 보면 소통방이 있어요. 지금 한 500분 정도 있고요. 특징점 2개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합니다. 신고가를 왜 강조를 드리느냐? 어떤 종목이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할 거 없이 모든 종목은요 신고가를 만들면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되겠죠. 왜? 시장을 이끄는 종목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의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 그쵸? 금요일입니다. 어저께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이 됐고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한번 보면 급등한 상황이 나오죠. 왜? 신고가니까. 자, 시가 0.9%, 고가 23%, 종가 11%. 그쵸?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모든 종목이 하루에 10%씩 터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그쵸? 이런 종목도 6% 강세를 보였지만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바로 진입을 했을 때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 12월 21일 목요일 날이죠. LS전선 아시아. 자, 이것도 보면 자,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된 걸 볼 수 있죠. 하루에 15%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 쭉 보면 어차피 제가 하는 종목들은요.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넣는 게 한동훈 테마주나 뭐 요런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테마주는 지금은 아니고 1월 중순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시노펙스 급등한 거 계속 공략했고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12월 20일, 그렇죠? 12월 20일 정확히 수요일 날, 그렇죠? 장중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 들어갔고요. 시노펙스 결국에는 스윙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계속 공략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쭉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두산 로보틱스,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어버브까지만 볼게요. 어버브까지만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12월 19일 그쵸? 어버브 8시 5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이고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갭, 지금은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단기 과열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자, LS 머트리얼즈 마찬가지죠. 시노펙스 계속 공략하죠. 스윙급으로 제가 계속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 종목을 자 보세요. 신고가 종목을 돌파하자마자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매수, 급등 매도, 끝.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시장 주도주는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그쵸? 주도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입장 인원을 1000분까지 늘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연말 이벤트, 자, 연말 이벤트 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기 보세요. 신고가 검색기, 그쵸? 검색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요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셔서 모든 분들이 신고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에코프로 BM. 자, 여기 보면 빠지고는 있다. 근데 이미 고가부터 50% 60%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조정은 끝났어요. 단지 단순하게 들어오는 등락 구간이 있을 뿐이고, 여기 보면 그렇죠, 저가가 높아지고 있고요. 고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4조.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상의 긍정적인 요인이라 그랬죠. 공매도 추이가 돌려지지 않았다. 즉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손절 나와야 된다. 공매도 손절은 어떻게 돼요?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쇼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직 상승합니다.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힘들어질 겁니다. 왜? 우리는 기한의 제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기한의 제한을 두는 게 우리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를 잡기 위해서 가격 그리고 보유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2주 안에 수익을 돌릴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1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20페이지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설명을 하려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요점은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2주가 넘어가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가격을 잡아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이 내용을 다 보내드릴 수 있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워낙에 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